살인 혐의 인정했습니까? 입장 제공하지 않은 사실 맞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몸무게, 당시 이제 몸무게가 34kg밖에 되지 않는다. 10세 평균 몸무게가 한 35kg 된다 그러는데 20대의 몸무게가 34kg밖에 안 된다. 근데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금 보니 살인 혐의 피의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본인과 같이 살고 있었던 친구 안모 씨와 김모 씨라고 해서 더 충격적인 이런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학대를 했길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 또는 경찰의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내용 등을 제 입으로 옮기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정황들이 많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일단 거의 지난해 10월부터 감금과 학대가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일단 몸무게가 34kg라는 것은 거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다. 반강제적으로 굶겼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뼈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시로 감금을 하고 결박을 해서 구타를 한 것 같았고 또 단순 구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일종의 놀림감으로 삼았던 정황 등이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핸드폰 영상이 한 5개 정도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A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는 이 A씨를 그 비좁은 원룸의 화장실에 가둬놓고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 같고 원룸 출입구의 CCTV를 분석해 보면 이 A씨는요. 혼자서 걷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쇠약했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서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A씨가 어떤 경위로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원룸에 감금이 되어서 수개월간 학대를 받게 됐는지 가족들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이 도심지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한 사람을 인권 유린하면서 폭행하고 감금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많이 놀랍고 그 과정에 우리가 추후에 다루겠지만 경찰의 수사 부실이 또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들으셨다시피 이 폭행도 하고 영상까지도 찍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심리가 뭔지 전문가가 분석한 심리 들어보겠습니다. 일종의 뭐 놀림감으로 또는 놀잇감으로 그렇게 이제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들의 세디즘적인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이 보관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과시적과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변호사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영상까지 촬영했다라고 하는데 가해자들은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해자들이야 뭐 고의성 없었다고 주장하죠. 근데 이 부분을 본인이 이제 자백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이제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 정도 찍었으면 뭐 어쩌다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변론이 먹힐지 몰라도 5개나 동영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동영상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고 이 정도를 보면 이거는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지 고의가 없다고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숫자라든가 동영상의 길이라든가 동영상의 횟수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지 당사자들의 자백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사전에 이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요. 이 가해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한 적이 있는데 사전에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출 신고도 돼 있는 상황이었고 고소까지 했던 상황인데 이 피해자가 실종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혐의가 나서 이 가해자들이 풀어주는 경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경찰이 뭔가 수사를 미비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뭐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월 30일 날 실종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들을 고소를 해요. 그러면 경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 굉장히 좀 뭐 은원 관계가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종의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 가해자 모두 연락을 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가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이고, 근데 피해자도 지금 가해자들에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경찰은 그냥 그걸만으로 그냥 무혐의 처리하고 말아버렸는데 고소 취하하겠다 하니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대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 연결이 됐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은. 그러면 당연히 가가지고 사실상 대면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본인의 의사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 진짜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끔찍하니 살인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가출 신고도 돼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해자들의 어떤 압박 속에서 집에서 독립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고 뭐 대출 사채 쓴 경위에 대해서도 뭐 생활비가 부족했다라고 이것도 이제 본인의 의사와는 좀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믿은 게 좀 잘못됐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이 나오거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제 피해자가 일정 부분 약간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로 장애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전화로 대면을 해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폭행죄라 그러면 뭐 합의가 되고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반의사 불벌죄니까 처벌을 안 할 수 있지만 상해죄고 상해 피해를 입증할 진단서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사진, 그 이제 조사받으러 왔을 때 사진 같은 거 이제 여기 뭐 멍이 있거나 이런 그 사진 같은 것도 다 있었다는데 왜 당사자 의사 약간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장애가 있다는 분 그리고 실종 신고도 돼 있는 분의 얘기만 전화로 얘기만 짧게 듣고 이거를 무혐의 처리를 하느냐. 그리고 물론 실종 신고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이제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자료도 주고 이랬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그리고 경찰들은 장점이 뭐냐 하면 생활 밀착형, 서민형 이런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사람 숫자가 많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편하니까 이런 범죄에 있어서 우월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범죄에 대해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많아서 저희가 비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체계적인 어떤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나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해자들은 아마 이르면 내일 이 검찰의 살인 혐의로 송치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또 특정범죄 가중법이 있기 때문에 이 보복범죄 가중처벌로 다시 혐의가 바뀌어서 아마 이제 송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내일 상황까지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